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최정호 후보가 익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최 당선인이 약속한 익산 대전원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진영 간 갈등 봉합과 사법 리스크 해소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다음 달에 출범할 10대 익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전체의 76%인 19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강세 속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다당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군산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재준 당선인이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군산시의회가 대폭 물갈이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신인 인물들의 대거 입성과 무소속과 소수 정당의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 의회 구성으로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인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 선거구가 1개씩 늘어 5개와 9개에서 치러졌습니다. 개표 결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25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9석을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익산 지역 당선자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로 늘어났음에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이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도의원 1선거구는 최종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조은희 민주당 후보가 첫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제3선거구에서는 김경진 민주당 후보, 4선거구에는 한정수 민주당 후보, 5선거구에는 김대중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모두 25석 가운데 민주당이 19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3석, 무소속 2석, 진보당이 1석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미선 후보, 장경호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익산시의원 나선거구에서는 이중선 민주당 후보가 44.86%, 김충영 민주당 후보가 33.57%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다 선거구의 경우 강경숙 민주당 후보가 42.82%로 당선됐고 또 박종대 민주당 후보는 36.10%로 7선에 성공했습니다. 라 선거구는 한창훈 민주당 후보가 44.86%로 당선됐고 조규대 무소속 후보는 28.17% 득표율로 박종대 당선인과 함께 7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 선거구에는 정원상 민주당 후보가 49.05%, 김영민 조국혁신당 후보가 26.4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마 선거구의 경우 김영민 당선인이 전세성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 선거구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접전을 벌인 결과 김선남 민주당 후보가 36.08%, 정영미 민주당 후보가 15.57%, 손문성 무소속 후보가 36.73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손문석 당선인은 바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8년 공백기를 깨고 사선 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4선거구는 김수경 민주당 후보가 38.01%, 유재구 민주당 후보가 26.53%, 손진영 진보당 후보가 23.19%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손진영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2선에 성공해 유일한 진보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9개 읍면동이 통합된 아선거구는 현역 시의원 4명이 출마해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결과 김순덕 민주당 후보가 39.57%, 소기령 후보가 20.55%, 조남석 조국혁신당 후보가 20.82%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자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선자에는 박철원 민주당 후보가 37.62%, 최재현 민주당 후보가 20.08%, 황두관 민주당 후보가 15.42% 득표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전체 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차지해 민주당 한명란, 이중현 후보와 조국혁신당 강인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로 막을 내린 이번 선거.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익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다음 달에 출범할 10대 익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전체의 76%인 19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강세 속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다당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전체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익산시의회. 다음 달 10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익산시의원 선거는 이번에도 민주당 강세가 여전했습니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 76%인 19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중에는 무소속 조규대 당선인과 함께 7선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의회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대학로 활성화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처음 출전한 조국혁신당은 익산 정치권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후보 6명 가운데 김영민과 조남석 당선인이 생존했습니다. 우리 주민을 대변하면서 좀 법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꼭 필요한 사업이든 아니면 현실적이 다가서든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또 정당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을 밀어내고 비례대표 최연소 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청년으로 살면서 제가 느낀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진보당과 무소속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진보당은 손진영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여러 당이 들어가서 경쟁도 하고 비판도 서로 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에 3차례 도전했던 무소속 손문선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체급을 낮춰 4번째 시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의 정당만 전부 다 시장부터 시원까지 현재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견제 내용이 많이 빠지고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달 출범할 10대 익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중 초선이 9명을 차지해 36%가 물갈이 됐습니다. 유권자 선택을 받은 익산시의원 당선인들. 민주당 강세 속에 다당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서 대립각을 세울지 아니면 조화 속의 집행부 견제기관 역할을 극대화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최정우 후보가 익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최 당선인은 익산 대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내놨죠. 이제 성과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진영 간 갈등 봉합과 사법 리스크 해소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 익산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멈춰있던 익산의 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국토부 차관 출신, 지역 소멸 위기에 빠진 익산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 대전환을 이룩하겠다며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드론 공항 등이 포함된 익산역 메가 광역 허브 구축과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특화,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미래첨단 산업 유치 등입니다. 규모나 정책 방향을 볼 때 정부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힘든 공약들입니다. 최 당선인이 말보다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해왔듯 성과 창출을 통해 익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익산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부분 고쳐서는 되지 않고 이게 산업과 도시와 우리 시민의 삶, 모든 것들이 또 교통과 도시가 하나로 엮어져서 패키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고발이 잇따라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갈등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특정 진영이나 지지층만의 시장이 아닌 27만 시민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 펜트하우스와 관련된 명의 신탁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은 이제 선거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이제 우리 27만 시민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하잖아요. 앞으로 익산 4년을 책임지게 된 최정호 당선인. 유권자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시정을 펼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인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이 시의회 24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체 당선인의 절반인 12명이 새 인물로 채워져 의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군산지역 당선자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도의원 제1선거구는 강태창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71.02%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김동구 민주당 후보가 69.9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제3선거구에서는 나종대 민주당 후보, 제4선거구에서는 한준희 민주당 후보, 제5선거구에서는 김우민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선거구에서는 서동수 민주당 후보가 42.15% 얻어 당선됐고 임동준 민주당 후보가 23.43% 득표율로 시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나선거구에서는 서은식 민주당 후보가 36.38%, 설경민 민주당 후보가 28.02%, 윤요섭 조국혁신당 후보가 21.76%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윤요섭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군산시의회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선거구의 경우 2석 모두 초선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당선자에는 민주당 최경애, 이동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선거구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3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당선자는 최유정 민주당 후보가 37.34%, 정도원 민주당 후보가 16.01%, 김영남 민주당 후보가 13.76%였습니다. 마선거구는 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개표 결과 박광일 민주당 후보가 35.17%, 김영일 민주당 후보가 19.52%, 송미숙 민주당 후보가 17.16%를 기록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바선거구에서는 지혜춘 민주당 후보가 44.75%, 이영미 민주당 후보가 24.69%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선거구는 김효주 민주당 후보가 31.69%, 윤신혜 민주당 후보가 28.43%로 당선됐습니다. 또 오승철 민주당 후보는 21.07%를 획득해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아선거구는 민주당 김관우 후보가 35.09%를 얻어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이어 김경식 민주당 후보가 22.74%, 서동환 무소속 후보가 19.0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비례대표에는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석과 1석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다혜 후보와 강수정 후보, 조국혁신당 이화숙 후보가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로 막을 내린 이번 군산 선거. 당선인의 절반인 12명이 새 인물로 채워져 의회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군산시의회가 대폭 물갈이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신인 인물들의 대거 입성과 일부 소수 정당의 약진으로 의회 구성 전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 선거에서는 이번에도 민주당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당선인 24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2명과 무소속 1명이 당선됐습니다. 의회 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현역 의원 가운데 11명이 재선에 성공했고 나머지 의석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퇴장과 신인 정치인들의 대거 입성으로 의회 분위기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요섭 당선인과 무소속 서동환 당선인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민주당 중심 구도 속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동환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6선에 성공하며 지역 정치권의 중진으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례대표 3석 가운데 1석도 조국혁신당이 확보하면서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의원이 14명, 여성 의원이 10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명, 40대 4명, 50대 10명, 60대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의 대거 입성과 소수 정당의 진출이 맞물린 제10대 군산시 의회.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재준 당선인이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민선 9기 군산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재준 당선인. 김 당선인은 74.9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 시정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 당선인이 산적한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 새만금 투자 계획과 군산조선소 전면 가동 여부는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투자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대차 9조 투자를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조기에 투자 완료를 하고 공장이 조기에 가동이 되어야 반드시 16조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리 시민과 도민이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완성을 해서 전기를 확보하는 데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조선소 인수 의향을 밝힌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과의 협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기업, 시민을 잇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선거 막판 과열 양상 속에 불거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의 과정이었고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제가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손을 내밀고 그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제가 존경할 만한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일단 소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받은 김재준 당선인. 시민들의 기대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민선 9기 군산시정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광역기초의원 46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도의원은 전체 44명 가운데 2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군산은 5개 선거구 가운데 3곳, 익산은 전원 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도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21명입니다.
도의원과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민주당입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진흥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얼리 산업은 국가 차원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진흥법은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창업 및 제조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 서밋길 해상 트레킹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말도에서 보농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4개의 인도교 개통을 앞두고 오는 10월 기념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군산 구불길과 전북 삼천리길, 서해랑길 등 광역 걷기 관광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 관광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운영된 팝업 스토어에는 3,085명이 방문했습니다. 도내 인구가 172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인구는 171만 9,420명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783명이 줄었습니다. 도내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다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의 폐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우드칩 6,000톤을 태웠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1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동 건물 대부분과 내부에 쌓여있던 우드칩 6,000톤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3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뒤 해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도당이 도민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 결과는 전북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구조투자 현실화 등을 민주당 원팀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여성세일센터와 함께 혼인과 임신,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창업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과정은 AI 콘텐츠 마케팅 창업과 피지컬 AI, 드론 코딩 강사 양성, 전통주 제조 등 식품 창업입니다. 부안에서 조개를 캐던 성인 2명이 갯벌에 빠져 고립됐지만 모두 구조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 30분쯤 부안 진서면에서 조개를 캐던 성인 2명이 갯벌에 빠졌다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밀물이 들어오는 상황에 하반신이 갯벌에 깊이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시민 정보화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교육 참여자는 878명에 달합니다. 또 교육 참여자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이 96%였습니다. 익산시는 신청사 지하 1층에 디지털 배움터 거점 센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국시장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웨이하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 수입 상품 박람회에 지역 식품기업 4개사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 공동관을 운영하고 해담 시푸드와 세정수산, 진포상회, 영인바이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에서 군산의 대표 수산가공식품과 특산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열차 운임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국인으로 한정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전입장려금은 1인당 10만 원, 열차 운임비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무대를 환상과 마법의 공간으로 바꾸는 특별한 마술 공연, 마법 선물 상자 책 읽는 마법사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마술의 세계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으로 6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